자, 우리 명지구 부교재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한 문항이 카톡으로 보낸 질문한 문항이 한 4문항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풀이를 좀 진행을 할 거고, 쌤이 최대한 좀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한번 정리들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일단 질문하신 문항들을 쌤이 먼저 좀 언급을 하면, 일단 20번 그리고 33번, 20번 그리고 33번, 자, 그 다음에 36번, 38번 요렇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0번부터 쌤이 천천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시작할게. 자, 20번 복소수 Z가 좀 있어요. 자, 20번 복소수 Z가 좀 있는데, 이 Z가 어떻게 좀 주어져 있냐면 루트 2분의 i-1이라고 좀 나와 있네. 루트 2분의 i-1.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좀 이야기를 했냐면, Z라고 하는 녀석을 n승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Z라고 하는 녀석에 루트 2를 더한 다음에 n승을 할 거래. 다시 하나가 Z라고 하는 녀석을 n승을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Z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루트 2를 더한 다음에 n승을 할 거래. 괜찮지? 그리고 나서 이 둘을 더했는데 이 결과가 0이 되길 희망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25 이하의 중에서 몇 개 있는지 좀 골라봐 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린 이런 복소수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문항 같은 경우에는 거듭제곱을 좀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이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 승현아. 그죠? 쌤이 그냥 하나씩 좀 거듭제곱을 직접 좀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Z가 이 녀석이니까 첫 번째 요쪽에다가 좀 쓸게요. Z라고 하는 녀석을 제곱을 해봅시다. Z를 좀 제곱을 하면,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2로 바뀌고,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1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2i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 괜찮지?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바로 뽑아낼 수 있어서, 일단 앞에 있는 요 Z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했을 때가 마이너스 i니까 8개마다 반복이 되는구나, 8번 거듭제곱 할 때마다 반복되는구나 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Z 더하기 루트 2 같은 경우에도 쌤이 이쪽에다가 먼저 좀 써볼게요. Z 더하기 루트 2. 자, 그러면 천천히, 자, 루트 2라고 하는 녀석 분의 i-1이라고 하는 녀석이 Z예요. 그런데 이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도 좀 쓸 수 있지 않나? 쌤이 위아래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분의 2라고도 쓸 수 있죠. 요거 유리화해주면 2분의 이제 루트 2 루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2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산을 좀 해주시면 얘는 루트 2라고 하는 녀석 분의 i 더하기 1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z 더하기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은 결과적으로 쌤이 식정리를 마무리했을 때 요런 모양이었고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던 녀석이야. 자, 그 녀석을 마찬가지로 제가 제곱을 좀 해주시면 분모는 2로 바뀌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2i가 되면서, 자, 이 녀석은 i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그러면 좀 불편해 보이긴 했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제곱을 했을 때 i가 되는 걸 확인했고, i는 4번마다 반복되는 건데 i를 만들 때 2번 거듭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이 녀석도 8번마다 반복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내 이야기 잘 들어봐. 자, 우리는 더해서 0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i, 그리고 i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이거부터 좀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자, 그래서 n이 2였을 때, 그리고 n이 4였을 때, 그리고 n이 5였을 때, 그리고 n이 6이었을 때 요렇게 확인을 좀 해볼게요. n이 8이었을, 아이고 맞지? 아니 잘못 썼어. 6이었을 때, 여기 8이었을 때, 자, n이 10이었을 때는 2였을 때랑 똑같은 상황인 거지. 괜찮죠? 자, 그러면 앞에 거부터 보면 제곱을 했을 때가 마이너스 i, 그럼 4승을 한다라는 건 마이너스 i가 2번인 거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이 i, 그 다음이 1 요렇게 떨어지는 거 확인 가능하죠? 요게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i였으니까 그냥 2승하면 i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i고, 그 다음이 1이었구나 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 있죠. 그럼 우선 n이 2, 4, 6, 8 이렇게 짝수 번째들 중에서는요, 요렇게 더하면 0 나오는 거 확인. 자, 그리고 얘는 불가능. 그리고 요렇게 더하면 0 나오는 거 확인. 얘는 불가능. 이라는 걸 확인해 줬으니까 일단 2개가 가능한 거 잡았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렇다면
혹여라도 이제 n이 1일 때, 그리고 n이 3일 때, 그리고 n이 5일 때, 그리고 n이 7일 때, 요 경우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가 좀 궁금한데 내 이야기 잘 들어. 지금 현재 기본적인 z의 세팅이 이랬습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z 더하기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의 세팅이 이와 같았어. 그럼 그냥 잘 들어봐. 일단 이 두 녀석을 그냥 더해보세요. 그냥 더해보시면 절대로 0이 안 나오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은 사라지만 2i가 나오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녀석을 혹시 빼봐. 두 녀석을 빼보면 어차피 i는 사라지지만 실수 부분이 살기 때문에 어찌됐건 더하거나 뺐을 때 절대 0이 안 나와. 제 말뜻 이해하셨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n이 1이었을 때 자 그냥 두 개 1승에서 더하는 거니까 더하면 0이 안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1일 때 안 돼. 여기까지 내 말뜻 이해됐니? 자 그런데 집중. 이제부터 집중. n이 3이다 라는 말은 2승에다가 각각을 한 번씩 더 곱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내 말뜻 이해됐지? 그럼 잘 들어봐. 아 요거 하나만 내가 좀 보여주자. 봐봐. n이 3이라고 하면 이런 소리야. n이 3인 경우만 셈이 살짝만 좀 보여주면 3이었다 쳐봐. 그럼 여기다 3을 넣어요. 그러면 z를 제곱한 거에 z 곱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쌤이 요거 요렇게 쓰기 좀 귀찮아서 지훈아 쌤 이거 잠시만 w라고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w를 제곱한 거에 w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z를 제곱을 한 게 마이너스 i였어요. 마이너스 i. 그러면 그거에 z고요. 그 다음 더하기 w를 제곱을 한 건 i였어요. 그러면 i에 w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살짝 i로 묶어주시면 결과적으로 w-z, 즉 두 녀석이 뺀 녀석이 나온다고. 이해됐어?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이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절대 0이 안 됐었죠? 말뜻 이해돼? 그러면 이거 지금 빼는 거니까 0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이었을 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지. 내 말뜻 이해돼? 그럼 잘 들어. 자 이제 조금만 빠르게 가면 n이 5였다라고 치면 4승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더 곱하면 되잖아. 근데 4승인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묶어주시면 결과적으로 얘네 둘이 더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더했을 때 0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어차피 불가능. 이랬지? 그 다음 7이었던 상황은 6승을 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z 한 번 곱하고 w 한 번 곱하면 돼. 근데 6승했을 때 하나는 i, 하나는 마이너스 i니까 i로 묶어주시면 z 하나 남고 w 하나 남는데 그게 빼기로 연결되겠지. 근데 뺐을 때 0 아니라며. 그러니까 7이었을 때도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2468 아니라 1357도 확인해주는 습관은 필요합니다. 아시겠지? 왜냐면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럼 어찌됐건 결론이 8개마다 반복이 되는 상황에서 8개마다 2개씩이 가능했던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25까지 구하라며. 25까지 구하라고 하면 24까지 총 3바퀴가 돌아가니까 6번이 됐을 거고요. 25는 n이 1이었을 때 상황인 거지. 그럼 불가능했죠. 따라서 총 가능한 건 6개가 가능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20번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하는 김에 우리 좀 비슷한 형태의 복소수 거듭 제곱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잡을게요. 자, 그게 38번입니다. 38번이 20번보다는 조금은 더 무난했죠. 자, 볼게. 38번에 자 49 이하의 두 자연수 mn이라고 나와 있어요. m이 있고 n이 있는데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요. 49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괜찮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중괄호 하고요. 자,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에 1 자, 플러스 i라고 하는 녀석에 m제곱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라고 하는 녀석에 n승 m과 n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거를 제곱을 했는데 그 녀석의 전체 결과가 4가 나오래요. 이때 제곱을 풀어주는 건 선생님이 봤을 때 좀 별로야. 알겠죠? 우리는 뭘 이미 알고 있냐면 순어수는 제곱을 하게 되면 음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실수는 제곱을 해야 그나마 0 이상의 값이 나오고 a 플러스 bi, a랑 b가 다 살아있을 때는 제곱을 했을 때 절대로 4 같은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죠? 즉 제곱을 해서 4가 된다라는 말은 요 안에 있는 거, 쌤이 지금 주황색으로 밑줄 친 거, 요 녀석의 결과가 몇이 돼야 되냐면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앞에 거는 똑같이 거듭 제곱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면 얘는 m과 n이 다르기 때문에 요 상황과 요 상황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이 조금 달라. 근데 어찌됐건 거듭 제곱을 하면서 규칙이 발생하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 들으세요. 자,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방금 봤던 거지.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한 번 더 보여줄게. 아,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라고 하는 녀석은요. 얘는 제곱을 했을 때 분모는 2가 되고 위에는 2i가 돼. 자, 그래서 우리는 i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이 자식은 4번마다 반복이야. i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루트 2분의 1 더하기 i 입장에서는 8번만의 반복이고 8번마다 반복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자, 그러니 마찬가지로 나는 요 m에 해당되는 녀석이 2였을 때, 그리고 4였을 때, 그리고 6이었을 때, 그리고 8이었을 때 요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2였을 때 i인 거 확인했고 그러면 4였을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i, 여기는 1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리고 나서 i의 n승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거잖아. 근데 쌤이 한번 좀 적으면 얘는 우리가 이미 4개마다 반복인 거 알 수 있으니까 n이라고 하는 녀석이 1이었을 때, 그리고 2였을 때, 그리고 3이었을 때, 그리고 4였을 때 요렇게 셈이 좀 나눠주면 1이었을 땐 i인 거 이미 우리 알고 있고, 그지? 그 다음에 2였을 때는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고 마이너스 i고 1. 어차피 왼쪽과 똑같죠? 여기까지 괜찮아? 물론 우리는 m이 1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도 이따가 한번 체킹은 해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요 경우부터 좀 우리가 보면 잘 들어봐. 두 녀석을 뺄 거야. 그리고 우린 안에 있는 걸 2 또는 마이너스 2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i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불가능하지. 2랑 마이너스 2를 이 녀석들이랑 결합해서 못 만들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1과 만나면 마이너스 1, 1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면서 제곱해서 4가 될 수 있죠. 그럼 요게 첫 번째 상황으로서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i는 어차피 불가능해요.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과 만나주면 되죠. 그러면 1 빼기 1 하면서 2에 제곱돼서 4가 될 수 있는 구조인 거지. 그래서 요게 두 번째 경우야. 자, 그러면 m이 1, 3, 5, 7인 경우도 우리가 가볍게만 살짝 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아까 전보다 조금 더 쉽게 안 된다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어. 왜냐면 m이 2, 4, 6, 8일 때 이렇게 나왔는데 1, 3, 5, 7이라고 하면 결국 여기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루트 2분의 1 더하기 i가 곱해져야 되는 상황이야. 무슨 말이냐면 다시 가령 예를 들어 m이 1이었다라고 쳐봐. 그러면 이때 요 앞에 있는 건 루트 2분의 1 더하기 i야. 즉, 요 루트가 살아요. 가령 예를 들어 m이라고 하는 녀석이 3이었다라고 치더라도 3이면 제곱한 거에 얘가 곱해지는 거니까 제곱한 게 i였고요. 거기에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라고 하는 녀석이 곱해지면서 어찌됐건 또 루트가 살죠.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이랑 결합을 해서 저 루트를 소거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2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걸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 3, 5, 7인 경우에는 되는 경우가 무조건 없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되는 경우는 지금 쌤이 1번이라고 쓴 요 경우와 2번이라고 쓴 요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잘 들어봐. 자, 1번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m이라고 하는 녀석이 4였을 때 됐거든요. 그럼 잘 들어봐. m이 될 수 있는 게 4가 돼. 또 되는 거 없나? 있죠. 왜? 우리 이거 8개마다 반복되는 거라며. 그러면 4도 되는 거면 누구도 돼? 12도 돼. 누구도 돼? 20도 돼. 누구도 돼? 28도 돼. 36도 돼. 그 다음에 44도 돼요. 그 다음에는 49를 넘어가니까 안 돼. 이해돼? 그러면 봐. m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되는데 문제 마지막에 뭐 물어봤는지 알죠? 문제 마지막에는 m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녀석의 최대값을 물어봤거든? 그러면 m 입장에서는 44를 갖고 오면 되죠. 그럼 이제 n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갖고 오면 될까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잘 들어. 4가 되죠. 4승했을 때. 그럼 4승했을 때가 된다라는 건 4개마다 반복이니까 이 오른쪽은 4개마다 반복이니까 그 다음에는 8이 돼.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얘는 44도 물론 되지만 49까지 가능한 거니까 48까지 되니까 48도 되는 거죠. 그러면 n이 제일 큰 건 48이니까 48을 좀 갖고 오면 둘 더하면 우리는 92가 나와. 그래서 m 더하기 n의 최대값은 92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경우가. 이해돼?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를 좀 갈 건데 이번엔 쌤이 조금만 빨리 구해볼게. 알겠죠? 어떻게 우리가 빨리 구할 거냐면 이렇게 쓰면 힘들잖아. 그죠? 자, m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현재 8이 돼요. 제일 첫 번째가. 그런데 이 녀석은 8개마다 반복이니까 그 다음 16, 즉 8의 배수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48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n은 맨 처음에 2가 돼. 그 다음에 6이 될 거야. 왜냐면 4개마다 반복이니까. 즉 바꿔 얘기하면 4의 배수를 기점으로 2칸 더 가면 돼. 이해됐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4의 배수 44에 2칸 더 가면 46까지 되겠죠. 48에 2칸 더 가면 50이니까 그건 안 되니까. 따라서 두 번째 경우에는 제일 컸던 게 48, m 입장에서. n 입장에서 가장 컸던 건 46이라서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우리는 94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두 값을 비교를 해보니까 더 컸던 건 94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94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괜찮으시지? 네, 그래서 38번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36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괜찮지? 오케이. 칠판 좀 지울게. 아니구나. 33번이네. 미안해. 33번. 이렇게 한번 했고 33번. 자, 33번을 좀 보면 문제에서 이차함수가 있고 y는 x 더하기 2가 있고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라고 하는 건 경계 빼는 거야. 거기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였으면 좋겠대요. 이거 쌤이 어떻게 구하는지 질문 잘 하셨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소위 격자점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몰라도 돼요. 구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학습해 주시면 되는데 잘 들어줘.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어요. 이 이차함수가 y는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가 있네. 이 직선이 y는 x 더하기 2라고 나와 있어.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 안에 이 내부에 도대체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이 가령 예를 들어 뭐 0,2 이러면 그게 x좌표 y좌표가 전부 다 정수점인 거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몇 개가 있는지 구해봐 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일단 첫 번째 지훈아 뭐가 궁금하냐면 도대체 x좌표가 여기에 시작하는 순간이 얼마일지 그리고 끝나는 순간이 얼마일지가 궁금해. 근데 얘들아 미리 하나 참고하고 가. 우리 교점 구하려면 두 식을 같다라고 놓잖아요. 근데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될 수도 있어. 인수분해가 이쁘게. 자, 그건 항상 감안 좀 하시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같다라고 좀 놓으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4x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은 0. 자, 방금 전에 쌤이 이야기한 대로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되지.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마. 억지로 하지 마. 이해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쌤 얘기를 좀 들어봐. 우리는 지금 현재 요 정도에 해당되는 대칭축의 값이 2분의 3 정도인 거 알죠? 그죠? 2분의 3인 거 알지? 그러면 그냥 뭐 해보시면 되냐면 x 2분의 3보다 왼쪽에 있는 정수, 자연수, 정수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일단 1이 있어.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지? 3. 여기다 1 넣으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그 말은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는 아직 얘가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은 아직 여기 있는 거지. 그럼 1보다 더 왼쪽 0 넣어볼까? 0? 여기 0 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 0 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0을 대입해도 아직은 얘가 위에 있다라는 거니까 0도 여기 있다라는 거야. 쌤 말 뜻 이해되지?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 넣어봐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얘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얘는 4 더하기 1이니까 5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드디어 이차함수가 위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주황색은 2인데 이 녀석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5 나오니까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정수인 순간들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개 대입하면서 빨리빨리 판단해 주시면 돼. 그러면 x의 값이 0인 순간은 이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아까 전에 1이었던 순간도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괜찮아? 2 넣어보자. 2 넣으면 4죠. 얘 2 넣으면 4 더하기 1 5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나오네요. 그죠? 4 더하기 1 빼기 6이니까.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더 작으니까 아직 2였을 때도 이쪽에 있는 거야.
3 넣어볼까? 3 넣으면 5죠. 근데 여기다 3 넣으면 9 빼기 9 더하기 1. 아직도 밑에 있겠네? 그럼 3 넣었을 때도 아직 여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 4 넣어봐봐. 자, 4 넣어보면 이게 6이죠. 근데 여기 4 넣어보면 16 빼기 12 더하기 1. 아이고, 5네요? 그러면 4 넣었을 때도 아직 여기 있는 거야. 요렇게. 이제 5 넣으면 끝나겠다. 봐봐. 5 넣어봐봐. 5 넣어보시면 7 나오죠. 근데 5 넣어보시면 25 빼기 15. 이미 벌써 10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이차함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직선 흘러갈 때, 5를 대입했던 녀석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야 이차함수가 더 값을 위에 갔지. 자, 그러면 정리하면 쌤 그림 다시 이쁘게 바꿀 건데 0, 1, 2, 3, 4 요 라인만이 요 영역 안에 있었던 개 중에 X좌표가 정수였던 녀석이었던 거야. 내 말 뜻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쌤 요거 입각해서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좀 수정 좀 할게. 그러면 자, 쌤이 이차함수 그래프 다시 한 번만 좀 이쁘게 좀 그려놓고 이렇게. 그 다음 이 이차함수가 y는 자, 지금과 같이 쌤이 했던 행동이 약간 좀 여러분들이 번거롭다고 느낀다면 그냥 빨리 교점의 좌표를 근해 공식 써서라도 구해 놓은 다음에 대충 걔가 얼만지 정도만 체크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 하나 그어줬었고 그래서 얘가 y는 x 더하기 2였어. 자, 그랬을 때 우리 좀 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자, 0인 순간 됐고요. 1인 순간 됐고요. 2인 순간 됐고요. 3인 순간 됐고요. 4인 순간 됐어요. 그러면 내 이야기 잘 들어. 우리는 저 영역 안에 X좌표랑 Y좌표가 정수인 순간이 궁금한 건데 지민아, 그죠? 그런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이런 데는 어차피 이제 X좌표, Y좌표가 둘 다 정수일 순 없어. 왜? 2와 3 사이에 여기 있는 녀석은 어차피 다 2점 얼마일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이 노란색 선상 위에서 Y좌표가 정수가 되는 순간이 몇 개 있는지만 체킹을 해주면 돼. 내 말 뜻 이해됐지? 근데 그걸 어떻게 잡을 거냐면 쌤 얘기 잘 들어봐. 약간의 노가다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자, 0 넣었을 때 값 아까 이거 얼마였냐면 빨리 넣어. 1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0 넣었을 때가 아이고 미안. 이차 함수니까 여기 밑으로 가야지. 자, 여기가 1이야. 자, 그 다음에 얘 0 넣었을 때 값 2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0,1이 여기 있고 그 위에 0,2가 있는 거야. 근데 전부 다 경계에 속하고 있죠. 그럼 얘는 없어. 그래서 이쪽 줄에서는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정수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빨리 확인해주면 돼. 자, 그럼 요 자식 같은 경우에는 보자. 자, 1 넣어보자. 빨리 1 넣어보시면 3. 빨리빨리 좀 구해놓을게. 2 넣어보시면 여기는 4. 자, 그리고 3 넣어보시면 여기는 5. 하나씩 커지겠지. 기울기 1이니까. 그럼 여기는 6. 이렇게 되겠죠. 제 말 때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요 라인 1 넣어보자. 자,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2 넣어볼게요. 자, 2 넣어보시면 자, 4 빼기 6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뭐 2분의 3에서 대칭이었으니까. 그 다음 3 넣어보시면 아마도 얘는 그럼 1이겠다. 그죠? 얘는 1. 자, 4 넣어보시면 16 더하기 1 15 빼기 12니까 다시 16 더하기 1 빼기 12니까 5 나오는 거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잘 봐. x가 1이었던 라인을 보면 제일 위에 있던 게 3, 제일 밑에 있던 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 좀 위에 1,0이 있지 않겠어요? 1,마이너스 1이 지금 현재 스타트니까 그 위에 1,0, 그 위에 1,1, 그 위에 1,2가 있겠죠. 그래서 요 줄에서는 3개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잡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좀 빨리 잡자. 자, 2, 마이너스 1이 스타트야. 그럼 마이너스 1 버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4까지 가는 거니까 그 위에 0, 1, 2, 3 4개 있었겠죠. 요렇게. 자, 3은 스타트점이 1이었고 여기 끝나는 점이 5야. 그러면 1, 5 빼면 이 위에 3,2, 3,3, 3,4가 있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3개가 있겠지. 그리고 얘는 4,5, 4,6 그 사이에 정수점은 없었겠죠. 따라서 정수점의 개수는 3개, 4개, 3개 다 더해서 총 10개가 가능했겠구나. 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해주시는 게 쌤이 봤을 땐 맞다. 그리고 이 방식은 예전 한 4, 5년 전만? 한 4, 5년도 아니라 좀 더 옛날에는 실제로 정말 많이 나왔던 주제이기는 해요. 많이 나왔던 주제이긴 한데 요새는 잘 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고2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명지 시험에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수원 내용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내신에서는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지금 쌤이 구하는 방식처럼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약간 시간 소모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감안해서 빨리빨리 계산 그리고 정확한 계산하는 연습을 해주셔야겠다. 아이디어는 이와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33번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넘어가서 36번 보도록 합시다. 자, 36번은 쌤이 뭐 각 반에서도 풀어줬던 기억이 있기는 한데 뭐 다른 문제들도 뭐 여러 개 있긴 하지만 36번은 지금 쌤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연습을 갖는 게 좀 좋아요. 좀 읽어볼게요. 자, 36번에서 두실수 AB에 대해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이 녀석의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ax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b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이 녀석의 두 개의 근을 알파 더하기 2와 베타 더하기 2라고 이야기를 하재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그 뒤에 뭐 블라블라 써있긴 한데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딱 보는 순간 얘들아 너무나도 막 근각유사 관계를 쓰고 싶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천천히 좀 써봅시다. 왼쪽 거부터 좀 가면 자,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a임을 알고 계산이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b라는 거 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라고 하는 녀석이 두 분의 합이고요. 그 녀석의 결과가 마이너스 3의 2인 걸 알아. 그런데 지금 왼쪽에서 구했던 녀석의 결과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은 내가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마이너스 3a 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넘어가 주시면 2a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다. 어렵지 않은 계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인 거 구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인 거 일단 잡아놓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근의 곱, 그러니까 미안, 알파 베타가 아니라 두근의 곱, 알파 더하기 2 곱하기 베타 더하기 2 이것도 가야 되는데 전개 좀 할게. 그럼 전개하면 알파 베타 2알파 2베타 2로 묶어주시면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자, 그 다음에 2는 4. 이게 두근의 곱인데 우린 이게 a분의 c 근각에서 관계 때문에 3b구나 라는 걸 알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지금 나왔던 결론 때문에 알파 베타라고 하는 녀석을 b로 좀 바꿔주시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였기 때문에 2는 4 더하기 4니까 8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고 자, 그 녀석의 값이 3b여서 2b가 8이기 때문에 우리는 b 값이 4인 것도 구할 수 있네요.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4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나가 좀 궁금해서 봤더니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 구하래. 봤더니 자,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 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어치가 0보다는 우선적으로 커야 된대요. 근데 하나 더 있어 조건이. 그게 뭐냐면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 이라고 하는 녀석의 결과가 같아야 된대. 알파의 n 더하기 1승 그리고 더하기 베타의 n 더하기 1승과. 여기까지 괜찮아? 자, 똑같이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해야 되고 한 번 더 거듭제곱을 했을 때 그 전 거랑 결과가 똑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잘 들어. 쌤이 S1반도 그렇고 S2반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나는 알파 베타를 알고 있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냥 계산을 하다 보면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이라고 하는 건 힘들긴 하지만 무한히 다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할 수 있고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구할 수 있고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 알파 5승 더하기 베타 5승은 알파 제곱과 알파 3승 그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지? 그럼 나는 끝도 없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 소모가 많이 걸리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방식도 알아둘 건데 그게 뭐냐면 잘 들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2야. 알파 베타가 4야. 이거 이용해서 a, b 여기다 넣어주시면 자, 우리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져.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4
는 0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우리는 식이 완전한 2차 방정식을 세팅할 수 있고 이 녀석의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걸 우리가 알아. 그런데 잘 봐. 요 아이디어를 좀 우리가 적용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괄호 제가 살짝 해주고요. 요 앞에 곱해. 누굴 곱할 거냐면 x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을 곱할 거야. 그러면 어머 x의 제곱 2개 곱한 거에 마이너스 이거 제곱 이니까 우리는 이게 그렇지 3승 공식인 거 확인해 줄 수 있죠. 따라서 요 녀석은 내가 조금만 식을 x 더하기 2를 곱해주는 순간 x의 3승 더하기 8은 0 8 넘겨주시면 x 3승은 마이너스 8 이렇게로 3차 방정식을 바꿀 수 있게 돼. 그럼 잘 들어. 어차피 이 녀석의 근이라고 하면 이거의 근이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알파 3승이 이미 마이너스 8인 거 베타 3승이 이미 마이너스 8인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잘 들어. 쌤은 딱 뭐만 볼 거냐면 잘 들어. 알파 더하기 베타 물론 어느 정도 계산을 할 건데 어떤 느낌으로 계산을 할 거냐면 자 선생님 좀만 쓰고 시작할게. 베타 3승 그 다음에 알파의 4승 베타의 4승 알파의 5승 베타의 5승 알파의 6승 베타의 6승 선생님 한 번에 툭탁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얘들 알겠죠? 해보면서 빨리 주어진 조건을 성립시키게 하는 n값을 빨리 찾는 것 뿐이야. 근데 그거를 얼마나 계산을 좀 줄일 거냐 싸움인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인 건 이미 우리가 압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까지는 그냥 좀 구합시다.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2였고 제곱하면 4. 알파 베타가 4였으니까 8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는 마이너스 4임을 제가 압니다. 제곱하면 4 마이너스 8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이라고 하는 건 곱셈 공식 변형으로 구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얼마구나? 그렇지 마이너스 16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을 좀 집중해서 봐줘.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 있잖아. 혹시 내가 이걸 알파 선생님 이쪽에다 쓸게. 잘 봐. 알파 4승을 알파 3승 곱하기 알파로 봐도 돼? 그치 되지. 베타 4승이라고 하는 걸 베타의 3승 곱하기 베타라고 봐도 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 얘도 마이너스 8이지. 그럼 마이너스 8로 묶어주는 순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니까? 2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얘들아? 그죠? 따라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 좀 익혀놓으시고 그러면 이거 3개만 구해놓고 나면 그 다음은 반복이야. 방금 한 이 과정을. 자 그럼 알파 5승 더하기 베타 5승은 집중. 알파 3승 마이너스 8 베타 3승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로 묶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그게 마이너스 4야.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니까 얘는 32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지. 물론 그 전에 3승 했을 때랑 4승 했을 때 결과가 똑같죠. 하지만 답이 3일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양수가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아직 조건을 부합시키는 건 없는 거예요. 자, 좀 더 갑시다. 알파 6승, 베타 6승인데 양변 제곱해 주시면 64, 64네요.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128. 근데 들어. 알파 7승은 알파 6승에 알파 곱하면 64알파. 이거 베타 7승. 이건 64베타. 64로 묶어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근데 그게 2잖아. 그럼 64 곱하기 2니까 얘도 128이 튀어나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똑같아지는 순간이 나왔고 그때 6승에 해당되는 녀석이 양수기도 하죠. 따라서 n이 6이면 양수 나왔고 6일 때와 7일 때가 똑같은 거 맞죠? 따라서 만족을 시키는 최소의 n값은 6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쌤이 나름 최대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질문한 4개의 문항 모두 다 좀 풀었고요. 필요한 것들 꼼꼼하게들 좀 정리하시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것으로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한 여러분들 질문 문항에 대한 풀이는 모두 마무리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